그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 네. 그 각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모니터하셨다고요? 네, 네. 10월 30일에 13년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승소를 했죠. 그랬죠. 아베 총리는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출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고노다로 외상은 일본도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한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는 으름장을 아주 놨습니다. 강력 반발하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이 사안은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판결이 연예계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연예계? 네, 큰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NHK가 연말에 음악 가요제인 홍백 가합전을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그룹인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하하.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 씨가 최근 만세를 외치는 우리 국민과 일본의 원폭 장면이 그려진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입었다가 일본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아이고. 네,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안 우리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도했을지 좀 궁금하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대표적인 문제 보도는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음흠. 고정의 정치 에디터가 중앙일보 1일 보도에서요. 분수대라는 기자 칼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수대의 제목이 일본 우리의 적인가였습니다. 칼럼은 먼저 김대중 납치 사건에서 일본이 DJ 구출에 도움을 줬던 일, 그리고 고 김종필 전 총리가 나는 이완용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다라면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추진했던 일, 그리고 박태준 포항제철 전 총재가 신일본 제철 회장을 추모한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옛 얘기다. 한일 관계가 과거사, 특히 일제 강점기 기억으로 압도되는 요즘 듣기 어려울 얘기이기도 하다. 어느덧 빨갱이, 꿀 보수보다 친일파라는 비난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됐다.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요. 일본의 옹졸함을 탓하더라도 나, 당신, 우리는 냉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물어야 한다. 현재의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 라고요. 중앙일보 주장은 한마디로 김종필 전 총리처럼 이완용을 자처해서라도 한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칼럼 안에는요. 친일파보다 중공군이 더 나쁘다는 그런 식의 말들도 나오거든요. 네. 개인의 자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는 칼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요. 일제 강조의 징용 판결을 중공군 등에 비유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한 일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판결은 친일파나 중공군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앙일보는 친일파 탓만 하지 말고 중공군도 비판하라라는 식의 그야말로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일제의 전쟁 범죄라는 이번 판결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아주 저급한 물타기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목 일본 우리의 적인가? 네. 그 문장의 마지막이 현재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언제 누가 적이라고 했나요? 따질 걸 따진 게 그러니까요. 다 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리고요. 중앙일보는 사실 11월 1일에도 사설을 냈는데요. 예. 위기의 한일 관계 미래 향해 지혜 모을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설에서 지난주에 한일이 합의해서 조성한 위안부 재단 해상까지 일본 측이 통보했다라는 이 소식을 또 전하면서요. 예. 향후 파장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아하. 중앙일보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를 분쟁을 일으킨 문제 행동처럼 묘사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목되는 건 일본 여론이 진보 보수 구분 없이 한국의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국 정부를 비판했던 아사히 신문마저 관계의 전제가 무너졌다며 한국은 대통령이 사법기관 포함 모든 것을 쥐는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치도 여론에 영합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도 사설에서 썼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그 지적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지시했다는 그런 식의 이 반응이잖아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예. 이런 내용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 쓴 것이죠. 예. 그리고 사설에서는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한국이 국가 간 합의, 약속보다 여론을 더 신경 쓰고 정권에 따라 법 기준도 달라진다고 비판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중앙일보를 보면 한일 관계를 너무 걱정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방송사 없었습니다. 보도는 어떻습니까?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도 일본 중앙일보처럼 한일 관계에 그 우려가 된다라는 데 방점을 찍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널 A에서 더 꼬인 과거라는 제목의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 10월 30일 보도인데요. 이 보도는 보도를 시작하면서 군 위안부 협상이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어려워진 한일 관계에 외교로만 따지자면 또 다른 대형 악재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악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한일 정상이 했던 셔틀 외교마저도 상당히 불투명해 보이고 거기에 북핵 공조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일 북핵 공조 역시 상당히 삐걱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IMF 때 기억하실 텐데요. 일본이 우리한테 잘 협조적이지 않고 돈 안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다음에 서로 돈 있으면 빌려주는 통화수화프 연장 역시 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다라면서 일본 정부가 이번에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제 문제까지도 연결시켜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지난 정부와 대법원이 이 판결을 미뤄온 과정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에 방점을 찍는 이런 보도를 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한편 TV조선의 따져보니라는 팩트체크 보도가 있는데요. 이 보도가 10월 30일 날 제목이 1. 강제징용 피해 배상 절차는 이라는 보도를 내놨어요. 근데 이 보도가 좀 특이한데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 보도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더니 그건 중요하죠. 네,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정부 입장도 난감한 것이 정부가 이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도 함께 해결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 협정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같은 해 나온 결론은 강제징용 배상은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처분했으니 국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라면서 과거의 일을 쭉 정리를 해줘요. 예. 근데 이 보도는요. 한마디로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한일 청구권 협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요. 사실 모든 문제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 것이 문제다라고 느껴지게 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 보도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보도건 방송 보도건 간에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 정가가 이렇게 반응한다, 일본 네. 언론이 이렇게 반응한다. 한일 외교 간에도 약간의 우려는 분명히 예상된다. 네.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좀 지나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 같은 거 알려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우리 언론의 태도와 뉘앙스는 분명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이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으니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 자중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을 펼치려는 보도는 분명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11월 1일에 이런 제목의 보도를 합니다. 일본 연일 강경 대응 전 외무상 따옴표 열고 한국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춘 듯 따옴표 닫고 이게 예. 제목입니다. 예. 이 보도는 일본 자민당의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의 막말을 그 비판 없이 받아쓰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아하. 보도 내용에서도 이 발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지 않았고 제목도 그대로 따옴표만 쳐서 이 막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보도의 경우 연합뉴스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망언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따옴표로 처리해서 대서특필하기 전에 일본 측의 좀 막말에 가까운 반응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독일은 과거에 과거사를 어떻게 배상하고 사과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도는 없었어요? 이런 보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JTBC에서 미국과 중국에게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보도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독일의 배상 문제는 정말 궁금한데 최근에 보도한 사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2016년 1월에 한겨레 20일에
대해 보도한 것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예. 이동기 강릉 원주대 사학과 교수가 쓰신 건데요. 독일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글이었어요. 이 보도를 보면 독일이 2000년 8월 2일에 기억, 책임, 미래연방재단을 설립한 후에 강제 노동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연방재단에서 나치 시기 강제 노역에 몰렸던 사람들이 위한 물질적 보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이 2000년에 첫 배상을 한 것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럼요. 독일은 서독 시절서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수차례 배상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도 독일의 배상 정책에서 집시와 동성애자, 탈영병, 강제 노동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혜자가 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고요. 1980년대에 이들에 대한 보상이 논의가 되었고 2000년대에 그 재단 설립을 했고요. 보상의 기준과 규모가 정해지고 2001년에 6월 15일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2007년에 공식적으로 지급 완료가 선언되었는데요. 230만 명 이상이 보상급 지급 신청을 했고 그중에 165만 명에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 정부가 직접 다 나서서 네. 그리고 기업들도 동참했죠. 예, 그렇죠. 당시에 독일 연방 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절반을 부담해서 100억 마르크 이 돈이요. 우리 돈으로 7조 9,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조 원이네요. 네, 이런 기금을 마련했고요. 독일 기업들은 납부를 강요받지는 않았는데요.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좀 신기한 것은 나치 시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후 신생 기업들도 이 기금을 납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예, 그 비율이 전체 기업의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동기 교수는 이게 1978년에서 70년에서 80년대 사이에 본격화된 과거사에 대한 집단적 합습 결과 때문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집단적 학습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사과도 배상도 두려워하고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집단적 학습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없는 거죠. 아니 거꾸로 학습하고 있죠. 그렇죠. 전쟁 맞습니다. 잘한 거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언론이 바로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뭔가 우리가 불안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네. 거죠.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이게 대법원에서 질질 시간 끌은 게 그 재판 거래 대상 아니었나 하는 그 의혹 있잖아요. 예. 그거 좀 제대로 짚은 보도는 없어요? 예, 사실 그런 내용을 제대로 짚은 방송사는 없었는데요. 그나마 관련 보도를 가장 잘한 방송사가 MBC였는데 MBC 이런 판결 두려웠나 마치 법원 같았던 뒤집기 시도라는 10월 30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의도적인 지연 전략을 택했다는 의심, 심지어 아예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간에서 법원 행정처장과 외교부 장관 등이 모였었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재판 결과를 뒤집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규칙까지 바꿔가며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네. 양승태 사법부는 심지어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도 국제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내부 검토까지 끝내놨지만 확정 판결을 계속 미뤘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이런 정도의 보도는 MBC뿐이었고요. SBS와 JTBC가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서 검찰 수사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사들은요. 이 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 그냥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말이 보도 속에 한마디씩 나오는 수준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시청자들은 잘 알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붕붕붕 기분 좋은 주유소 현대 오일뱅크로 가자. 붕붕붕 포인트와 혜택에 신이 나는 나의 자동차. 알찬 보너스 카드와 친절한 서비스, 즐거운 만남. 현대 오일뱅크. 삐뚤빼뚤 땅의 경계를 바르고 정확하게
뒤죽박죽 옛 도심을 깔끔하게. 구석구석 우리 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지적 제조사로 대한민국 국토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실제 땅 모양과 다른 지적을 바로잡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지적도를 완성하는 지적 제조사. 이웃끼리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바른 정보로 국토는 더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다양한 공간정보 사업과의 융복합으로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지적 제조사로 우리 땅을 더불어 잘 사는 터전으로.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아빠 자? 코골이 줄어든 것 같네? 신기하다. 네 아빠 이제 입에 코골이 완화 구강장치 파사 끼잖아. 아, 이게 파사야? 코골이 대장 박서방도 파사 하나 해줘. 보건 신기술 인증까지 받았대. 오, 파사 홈페이지부터 한번 찾아봐야겠는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코골이 완화엔 파사. 사장님, FTA 관세 혜택에 매출 증대까지 이렇게 잘 나가시는 비결이 뭐예요? 든든한 파트너 관세사 덕분이죠. 수출입 신고와 관세 환급, FTA 업무와 무역 컨설팅까지 완벽하게 해주니까요. 수출입 기업 성공 파트너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김정근, 이지혜의 비타민 뉴스. 구주제약에서 정말 탐나는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탐난다고 합니다. LC스테인과 비타민의 만남, LC비탐. 피로엔 LC비탐 파워, 피부엔 LC비탐 미. 탐나는 비타민 LC비탐.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15세기는 대항해 시대, 21세기는 대행의 시대. 부모가 직접 동반하지 않아도 입국 거절은 없습니다. 발급 번역 공증. 부모님 동반이 없어도 부모 여행 동의서면 전 세계 어디든 안전히 걱정 없죠?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 스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